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가을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번 주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산으로 나들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고 이럴 때일수록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돌청 부부의 남미 여행 이야기 그 20번째로 인생 버킷리스트 이과수 폭포 2번째로 브라질 쪽의 폭포인 포수두 이과수 폭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죠.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이과수 폭포에 도착하기 며칠 전부터 폭우가 내려서 우리가 갔을 때는 정말 붉은 흙탕물 같은 물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량이 흘러내렸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행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최고로 멋있는 그 최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과수 폭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과수 폭포 중에서 브라질 폭포 쪽입니다.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강을 따라서 이렇게 흙탕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하류로 흘러서 이과수 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반대쪽에 보이는 건 이제 아르헨티나 쪽인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과수 폭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는 아르헨티나 폭포, 즉 방금 80%가 차지한 대부분의 폭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브라질 쪽 폭포가 20%로 이렇게 경계선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1984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이 되었으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폭포의 개수는 약 27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 폭포의 폭은 약 2.7km. 이 폭포의 높이는 거의 약 평균 100여 미터가 되는 세계에서 최대로 큰 폭포이기도 하죠. 자, 다시 한번 그 이과수 폭포의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발원 지역을 알아보면 이과수 폭포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국경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경계선을 흐르고 있는 파라나 강에서 발원을 해서 그 강물이 모여서 이타이프 호수, 이제 지금은 이제 댐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둬져 있다가 다시 파라나 강을 흐르면서 남쪽으로 흐르면서 브라질 쪽의 포수두 이과수, 또 더 밑으로 해서 아르헨티나의 푸에르토 이과수를 거치면서 엄청난 양이 흘러서 이제 이과수 폭포를 형성해서 이제 오늘 우리 설명하는 그러한 거대한 폭포를 이루고요. 이 물은 다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선을 흐르는 이과수 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브라질 쪽 이과수 폭포인 포수두 이과수 폭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침 일찍 브라질 쪽 폭포인 포수두 이과수 폭포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구는 이렇게 넓은 광장에 이렇게 브라질 국기와 함께 이렇게 있는 광경이었고요. 국립공원 입구 오른쪽에는 유네스코 마크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입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파라과이 세 나라의 국경선이라는 이정표가 이렇게 주어져 그림에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삼각주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세 나라의 옛날 역사를 보면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 분쟁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들 폭포에 온몸이 젖을 것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렇게 우의를 입었었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아니면 이제 간단한 복장으로 이렇게 이제 폭포 구경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제 포수두 이과수 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브라질 쪽 국립공원 입구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가 이제 2월 초 정도 됐는데 그때 조금 이제 성수기를 지나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쉽게 바로 입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이제 포수두 이과수 폭포 전망대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공원 측에서 마련해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갔을까요? 이제 포스트 이과수 폭포 지역에서는 가장 고급인 5성급 호텔인 벨몬드 호텔 앞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이 호텔은 뭐 세계적으로 아주 알려진 전망이 좋고 바로 이제 앞에서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호텔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포스트 이과수 폭포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전망대에 도착하자 정말 관광객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제 이 감동적인 이 폭포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쪽은 브라질 쪽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망이 좋은 이 전망은 바로 아르헨티나 쪽 폭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브라질 쪽 폭포 전망대에서 아르헨티나 쪽 폭포의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보는 폭포의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제 노란 흙탕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상류에서부터 이제 흙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수량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흰색과 이렇게 노란 흙탕물이 섞여서 오는 또 다른 모습의 이과수 폭포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그 폭포를 보면 산책길을 따라서 상류 지역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그때도 이미 아르헨티나 쪽 폭포를 다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라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꽁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브라질 폭포인 포스트 이과수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역시 이과수 폭포의 아주 가장 크고 거대한 폭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는 그 규모나 수량이 우리가 보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폭포였습니다. 저 안쪽으로 하얗게 보이는 곳이 바로 어제 봤던 아르헨티나 쪽의 악마의 목구멍인데요. 이쪽에서는 브라질 쪽과 아르헨티나 쪽 모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쪽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폭포가 더 아름답다. 물론 이제 아르헨티나 쪽 것을 이렇게 보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강물의 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포의 양에 의해서. 정말 저희가 갔을 때 가장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저 악마의 목구멍 쪽은 아예 물보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저 지역이 바로. 정말 이 포스트 이과수 폭포도 아르헨티나 폭포에 못지않게 정말 엄청난 규모와 그 규모가 정말 장엄하고 웅장하였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이제 가운데 중앙 전망대에 갈 때까지 이렇게 다리를 놓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운데 정말 폭포 한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에 압도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폭포 가운데 있는 전망대까지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목책교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가는 중간에도 온통 물보라에 이제 흠뻑 젖게 되고 우의를 입으나 안 입으나 별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곳 이제 중앙 전망대에 도착하자 이 정말 어마어마한 물보라로 온몸이 온통 물에 젖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데요. 저도 완전히 물에 젖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흘러내린 물이 이과수강 하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물줄기가 또 다시 다른 폭포를 생성해서 정말 장관을 이루는 그런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는 가운데 있는 전망대에서 이렇게 악마의 목구멍 쪽을 찍은 건데요. 이쪽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과수 폭포 전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시 보아도 당시의 감동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이곳은 평생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입니다. 이곳에서 중앙전망대에서
다시 한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이과수 폭포 전경을 360도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한번 감상을 하시죠. 너무 수량이 많아서 이 물보라에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실제 이제 그 물보라를 맞으면서 이 광경을 보는 그 어떤 감동은 정말 가슴이 정말 뛰기 시작하고 뭐라形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폭풍에 이게 비가 날리는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폭포에서 나오는 이제 자동적인 이런 것에 이제 밀려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이곳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복이라고 크게 외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엄청난 대자연을 지으신 조물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오른손을 검지를 들어 보이고요. 또 이러한 대자연의 풍경 속에 내 자신이 내 발로 걸어와서 이 풍경 속에 나를 발견한다는 내 자신에 대한 감사로서 이렇게 양손의 검지손가락을 하늘 높이 지켜들면서 여행복을 외치곤 하였습니다. 정말 그 아르헨티나의 악마의 목구멍에 이어서 오늘 이 포스트 이과수 폭포의 감동은 또 한 번 나에게 새로운 어떤 그 자연과 나 인간의 어떤 그 미미한 어떤 힘, 그러면서 이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포스트 이과수 폭포의 이제 감동을 다 이제 시키고 상류에 있는 뷔페식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포스트 이과수 폭포와 또 어제 구경했던 아르헨티나 쪽의 폭포에 대한 감회를 서로 얘기하면서 행복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이 이제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폭포를 구경하면서 젖었던 옷은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다 말라서 이제 아주 깔끔한 산뜻한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면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코아티라는 너구리과 동물이 이쪽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동물이 상당히 사나운데요. 절대 음식물이나 이런 과자 부스러기를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고 어떤 분들이 이제 과자 부스러기를 주고 있는 광경인데요. 이게 좀 성질이 나면은 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지역에 가서는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이게 뭐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떼를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고 음식물 절대 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이번 브라질 쪽 포스트 이과수 폭포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의 여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여행의 어떤 감동을 이어가는 그런 이제 포즈를 취하고 이제 이번 브라질 쪽 폭포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쪽의 이과수 폭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정말 이과수 폭포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비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수 폭포수 밑에 직접 가서 폭포수를 맞으면서 그걸 이제 감상할 수 있는 보트 투어 마쿠코 사파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